전쟁터에서도, 열일하신 우리 검사님도, 심지어 운전 중에도 여친한테 선물 받고 이 남자를 질질 짜게 만드는, Looks like I'm with the right girl. 영화를 보다 보면 참 많이도 등장하는 요거. 영화 속 술꾼들이 클리셰처럼 많이 들고 다니는 이 조그마한 술병. 오늘은 이 힙 플라스크에 대해 알아봅시다.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은색 플라스크, 가끔은 멋진 가죽 케이스에 씌어진 적절한 곡선의 자태로 바지 뒷주머니나 자켓 안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이 술병의 이름은 힙 플라스크, 그러니까 엉덩이 플라스크입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곡선의 쉐입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을 때 엉덩이에 착 감기는 모양으로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 때문인데요. 진짜 영화에서 수도 없이 본 이 힙 플라스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음 만들어져 사용된 것일까요? 흔하게 알려진 유래는 바로 미국의 마피아가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썰입니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만큼이나 술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기척자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술만큼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섞이게 해주는 것도 없었죠. 1700년대 아메리카 대륙의 청교도들은 알코올을 신의 선한 창조물이라고 불렀을 만큼 그들은 술을 사랑했습니다. 술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무지했던 과거의 미국인들은 어른들뿐 아니라 어린이, 심지어 갓난아기에게까지 술을 먹였습니다. 주로 이들이 즐기던 술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미를 이용해 제조하는 럼주였는데, 영국의 자본이 투입된 사탕수수 농장과 럼주 생산은 무척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1800년대에 들어서며 영국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로 생산의 참여를 중단하면서 이 럼주의 생산과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중서부 지대에는 노예제도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엄청난 규모의 옥수수 농장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낮과 따뜻한 밤, 그리고 1년 내내 적절하게 분배된 강수량은 이 지역을 옥수수 농사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1850년대가 넘어서자 이 중서부 지역은 미 전역의 옥수수 생산량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Corn Belt, 옥수수 벨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옥수수가 넘쳐나다 보니 당시 흑인 노예들의 식량으로 지급된 것도 바로 옥수수 가루였습니다. 지금도 흑인들의 소울푸드 하면 옥수수 가루로 만든 콘브레드가 대표적인 것도 옥수수 농장과 관련된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옥수수가 넘쳐났지만 당시의 교통수단과 기술력으로는 넘쳐나는 옥수수를 전부 미국의 전역으로 싱싱하게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고, 이때 이 옥수수를 상하지 않게 유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옥수수를 발효시켜 버번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생산되기 시작한 위스키는 줄어드는 럼주를 대체하며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고, 남아도는 옥수수를 이용해 막대하게 생산되는 위스키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지금은 비싸서 못 먹는 버번 위스키가 이 당시에는 물과 우유보다도 싼 값에 유통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수요와 공급에 힘입어 미 전역의 위스키 종류수가 증가하며 위스키의 시대가 열렸고, 당시 미국인들은 그야말로 위스키에 쩔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영국인 여행자였던 프레드릭 마얏은 저서인 미국에서 쓴 일기에서 미국인들은 술 한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다. 누군가를 만나면 술을 마셔야 한다. 헤어지면 마셔야 한다. 누군가와 친분을 맺으려면 마셔야 하고, 날씨가 더우면 마시고 추우면 마신다. 선거에 성공하면 마시고 선거에 패배해도 마신다. 아침부터 마시기 시작해 밤까지 그냥 엄청나게 마셔댄다. 태어나서 죽어 무덤에 갈 때까지 마신다. 라고 언급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반대로 금주를 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미국 사회에 점차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후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금주 운동이 시작됐고, 이런 주장은 미국 사회 전반에 뿌린 개신교 세력의 힘을 얻어 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결과적으로 1917년에 들어서자 이미 미국의 여러 주들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들이 금주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수정헌법 18조에 아예 이 금주법을 못 박아서 19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에 금주법이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 금주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 내에서 주류의 제조, 판매, 운송, 수입, 수출을 금지한다. 술을 만들지도 팔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던 미국인들에게 순식간에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지 말라니, 이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인 것처럼 술이 금지되자 그 희소성에 오히려 술을 몰래 마셔대는 사람들이 증가했고, 일단은 술의 제조와 판매가 불법이다 보니 어둠의 세력, 마피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마피아들은 몰래 술을 제조해 판매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술들은 밀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이를 통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국구 마피아 세력들이 탄생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남자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아마 미국의 마피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일 알 카포네. 알 카포네도 이 금주법 시기를 기점으로 술을 밀수하고 제조하며 유통하기 시작합니다. 26살에 이미 네임드 마피아 두목이 된 그 마피아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밀주 유통하는 다른 마피아 제끼고 자기 조직의 술을 납품받기를 거부한 상인들은 가차없이 폭탄 테러로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금주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마피아들이 술을 상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술병을 들고 다녔다면 아마 경찰론에 띄기 딱 좋았을 것입니다. 몰래 술을 티나지 않게 들고 다니기 위해 알 카포네는 새로운 술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얇은 형태의 몸에 착 붙는 굴곡진 형태로 옷 속에 숨기기 용이한 이 힙 플라스크였다는 것입니다. 즉 금주법의 시대와 마피아들이 만나 탄생했다는 이 힙 플라스크. 왠지 모르게 힙 플라스크가 좀 더 멋져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힙 플라스크를 그렇게 활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위 이야기가 힙 플라스크 탄생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주법 당시 마피아들이 힙 플라스크를 활용했다는 것은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이 힙 플라스크를 처음 만들었던 것은 미국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다시 뒤로 돌려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759년 런던, 지금은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으로 더욱더 잘 알려진 중세 석공조합 소속 시계공이었던 토마스 머지는 레버식 탈진기라고 불리우는 작은 기계장치를 개발합니다. 이 장치의 원리는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고, 아무튼 이 장치는 당시로서는 정밀한 공학의 놀라운 발전이었습니다. 시계하면 떠올리는 틱톡, 아니 이 틱톡 말고 이 소리의 기원이 된 이 기계장치 덕분에 시계를 이전보다 매우 작고 가볍게 만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으로 시계가 주머니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진 것도 바로 이 장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18세기 후반 이 장치의 발명으로 포켓워치가 탄생합니다. 이따만한 벽시계 대신 도시 신사들의 편리한 필수품이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힙 플라스크랑 무슨 관련이 있냐? 바로 힙 플라스크도 소형화된 시계와 정확히 같은 흐름을 타고 등장합니다. 1893년 런던을 기반으로 한 가스틴 컴퍼니가 주머니 시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손목 시계를 출시했고, 기존의 무겁고 큰 시계 대신 일상생활에 늘 함께할 수 있는 시계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소형화된 시계가 보편화되자 당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생활의 변화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시계도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유리병, 물통, 머그컵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최초의 힙 플라스크가 탄생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손목시계와 힙 플라스크가 같은 메커니즘으로 각각 정확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일상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손목시계가 자본가 등 부유층의 액세서리였다면 힙 플라스크는 공장 노동자들이나 광부들부터 군대의 병사들까지 노동자 계층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계와 힙 플라스크는 다시 정반대의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수제작된 부유층의 사치품으로 등장했던 손목시계는 이후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며 공산품으로 전 계층에 보급되었지만, 노동자 계층의 아이템이었던 힙 플라스크는 반대로 클래식한 남성 아이템으로 그 입지를 다져나가며 공산품에서 수제작된 개인용 사치품으로 점차 그 위치를 변모시킵니다. 매체 속의 힙 플라스크는 주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부터 조금 눈이 풀린 노숙자까지 항상 남성들만의 아이템으로 등장하지만,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이 힙 플라스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1930년대 금주법이 한창이던 미국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통념상 약자였던 여성들의 음주는 더욱 안이 꼽지 않게 바라보던 시선이 있었고, 여성이라고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에 여성들 역시 이 힙 플라스크를 여러 방법으로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부츠 안쪽에 숨기거나
가터벨트 안쪽에 숨기는 등 대개는 좀 더 불편한 위치에 숨겨야 했던 여성들을 위해 여성용 플라스크는 좀 더 둥근 형태를 갖게 되었고, 지금도 여성용 플라스크는 대개 각진 사각형 모양의 남성용 플라스크보다 둥근 형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몰래 숨기기 위한 용도가 아닌 현대에 와서는 여성용 힙 플라스크는 화려한 색상이나 아름다운 장식이 추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힙 플라스크 하나를 가지고 미국과 영국을 넘나들며 기나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랜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